예, 이번 시간에는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여러 번 찍었어요. 지금 한 20분짜리로 여러 번 찍다가 계속 실패를 해가지고 약간 시무룩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도 좀 많이 상했고요. 이게 한 며칠 동안 계속 찍어봤는데 계속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와서 다시 찍고 있어요. 자,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면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n개인 표본 집단을 설정할 때 평균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뭐냐면 이 반대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 과정을. 뭐 어떻게 얘기만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예를 드릴게요. 올해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그럼 각종 언론사에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뭐 20대들에게 물었습니다. A 후보와 B 후보가 있는데 지지율을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 20대는 A 후보를 75% 지지하고요, B 후보를 25% 지지합니다. 30대는 60%, 40% 지지합니다. 그래 가다가 70대는 A 후보 10%, B 후보를 90% 지지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모든 20대들의 조사한 내용이 아니고 모든 40대들을 조사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20대만 하더라도 몇백만 명이에요. 그죠? 몇백만 명이기 때문에 이걸 다 조사하는 거는 실제로는 선거 날에만 그 투표 용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는 한 200명, 300명, 500명? 몇 100명으로, 뭐 제가 300명이라고 그냥 예시를 들게요. 300명만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30대도 300명만 조사를 해서 이제 이런 결과를 냅니다. 70대도 300명을 조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야. 300명이요. 몇백만 명을 대신해주지 못해요. 왜요, 쌤? 그 300명이면 충분히 많은 숫자니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요 300명이 정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 300명이 제주도에 사는 20대 300명인 거야.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또 제주도 특유의 그 지역 정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했다고 하면 엄청나게 지금 압도적이죠. 만약에 뭐 어디라고 할까요? 또 제주도나 하나는 강원도라고 할게요. 강원도에 있는 아이들은, 그 20대들은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강원도에서는 또 지역 간 정서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될 수도 있는데 요 200명이 어떻게 다 이걸 대변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학교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전교에서 회의를 해서 매점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다 모르겠고 귀찮으니까 1학년 1반한테 물어볼게. 너네 우리 매점 어디다 설치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었어요. 그럼 1학년 1반 애들은 전원이 그냥 저희 교실 앞에다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견이 전교생의 의견이 되겠습니까? 그죠? 안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 항상 붙는 게 뭐냐면 신뢰도라는 말도 같이 따라서 옵니다. 신뢰도라는 말도. 오늘 이 내용을 배울 거고요. 이 내용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표준화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돼요. 표준화 정규 분포할 때 했던 거죠. 그죠? 그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일단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과정은 요거 저번 시간 이거고 오늘 과정은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 자 보겠습니다. 표준화라고 하는 게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간단하게 모집단이 정규분포 n이라고 할게요. n m, 시그마 제곱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할 거냐면요.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할 때요. 그때 그 표본 평균 집단, 그죠?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 n은 얼마를 따른다고 했었냐면, 그죠? 바로 저번 시간에 이렇게 따른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준화를 한다라고 하면 표준화 시킬 겁니다. 얘를 표준화 시킬 거예요. 표준화를 시키면 Z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게 요거에 분산이죠?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정규분포 뭐를 따릅니까?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n 0,1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럼 기억나시죠? 이제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은 진짜 정규분포 가셔가지고 보고 오셔야 돼요. 표준하는 거. 여기 0이 되고 이제 표준적으로 나와지기 때문에 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보게 되는 예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표준 정규 분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좀 숫자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 마이너스 1.96 Z, 그 다음에 1.96 이 상태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게 0.95가 나오는 걸 이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P 마이너스 1.96, 아까 전에 Z가 얼마라고 배웠었냐면, 그죠?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1.96. 그럼 얘를 전부 다 양변으로 다 보내주고 이러면 지금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거고 반드시 외워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결과만 좀 외워줘도 좋기 때문에, 제가 근데 이거는 설명을 계속 빼버리니까 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마무리 지어주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그죠? 마무리 지어주면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얘를 남길 거예요. 왜냐면 우린 평균을 알아야 되니까. 얘만 남길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여기로 가고 이놈이 여기로 가고, 근데 부호가 바뀌게 되죠. 마이너스 x 바니까 그냥 바꾸는 거, 얘가 또 마이너스니까 어차피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죠?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바뀌어도 같습니다. 쌤쌤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얘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1.96, 그 다음에 루트 n 시그마, 그 다음에 m으로 바뀌고, 그죠? 이렇게 됩니다. 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요, 여기로 넘어오는 거고 요게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죠? 부호가 바뀌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럼 요게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면 0.95가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똑같은 얘기니까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부분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뭐 문제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배웁니다. 신뢰 구간이라는 얘기를 배워요. 이게 신뢰도 95%짜리라는 거예요. 지금 요 1.96 나오는 시기.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면, 외운다기보다는 항상 문제에서 그렇게 줘요. 예, 문제에서 그냥 그렇게 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를 보게 되냐면, 제가 지금 설명은 나중에 한 번에 해드리고 일단 나열부터 해드릴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신뢰도 95%짜리 구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마이너스 2.58. 숫자를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이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라고 배워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추정이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 뭐 이런 게 있으면 95 그러니까 그죠? 이거 다 합쳤을 때 0.95야 라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를 다 더하면 0.99야 0.99야 라는 거죠. 그럼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높으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가 여러분의 몸무게를 맞춰볼게요. 봐봐요. 여러분들은 몸무게가 0kg에서부터 300kg까지일 겁니다. 100%죠. 그죠? 근데 조금 줄일 거예요. 여러분의 몸무게는 한 45kg에서부터 90kg까지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정확할 거예요. 그죠? 현실이랑 가까울 거야. 그게 0kg에서 300kg까지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0kg에서부터 300kg까지입니다. 무조건 신뢰도 100%짜리죠. 그거는 99%가 아니고. 그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되고, 가끔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물어볼 때가 있는데, 이 길이는요, 얘가 몇 %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렇게만 계산해 주시면 돼. 2 곱하기 뭐 1.96이 들어갈 거고, 혹은 2.58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만 해주면,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를 빼면은 이렇게 되죠. 얘랑 얘는 부호가 같으니까 지워질 거고, 얘랑 얘는 부호가 다르니까 2배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길이니까 양수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래서 평균을 구했거든요. 평균. 표본 평균에서부터 모평균을 추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요 분산들이랑 요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모표준 편차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모표준 편차는 못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표본 구간에서 n이요. 표본에서 이 n이 굉장히 크면 표준 편차 요 차이 나는 게요. 차이 나는 게 얘로 대체가 됩니다. 대체가 돼요. 이건 사실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얘랑 얘를요 같이 써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추정할 경우는요. 거의 차이가 없으면 알려져 있다라고 그냥 교과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알려져 있다. 여러분한테 증명을 안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뭐 여기다가 쓰지는 못하겠는데 뭐 100명을 이미 추출했더니 그 표본이 평균이 이제 80점이고 그 뽑은 아이들의 표준 편차가 15점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모표준 편차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15점이다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표본의 크기가 100개 정도로 컸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보통은 그저 이 숫자가 얼마 정도부터 큽니까?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한번 읽었던 글에서는 30인가? 30 넘어가면 크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에 주어졌다라고 하면 표본 크기가 보통 무조건 다 크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엄청 작게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면 평균을 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마쳤습니다. 무평균의 추정. 생각보다 뭔가 빨리 끝난 것 같네요. 평균적으로 제가 지금 요거 여러 번 찍었다고 했잖아요. 무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그런데 한 평균적으로 5분 빨리 끝났네요.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딴 데로 새지 않고 빨리 된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조금 말만 좀 추가해 넣을게요. 내용이 살짝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 건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건 표본을, 그죠? 이런 표본들이 전체를 대신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방식을 생각해 보니까 약간 신뢰도라는 얘기를 두면서 하게 되면 이제 좀 정확해지는구나, 보정이 되는구나, 그런 과정이구나 라고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다? 표준화다. 그리고 실내 구간의 길이까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와 표본, 그죠? 표준 편차 간의 얘기도 배웠습니다. 그죠? 크기가 n인 게 적당히 크면 얘가 얘를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배웠어요. 이유는 교과서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계속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건 1.96이랑 2.58이에요. 95%짜리랑 99%짜리.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남은 게 뭐냐면 이제 모비율이라는 게 나와요. 모비율. 정말 교과서에서 마지막 단원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확실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예, 그럼 이것으로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내용을 마치도록 할게요.